네, 그러면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서 우려가 됐던 만큼 오늘장 약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내외의 하락을 보였고요. 대통령 선거 토론회가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나왔던 이슈들, 부각받았던 신재생 쪽 오늘 오르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자, 관련한 이야기 투자 전략 두 분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윤 그리고 김흥태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흥태윤 팀과 함께 좀 흥나게 한번 얘기를 풀어볼까 하는데 일단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흥태 매니저님. 사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좀 괜찮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무디스에 대한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이슈가 갑작스럽게 또 터지는 바람에 아무래도 주말에 좀 걱정을 좀 했습니다. 역시나 이 걱정을 또 무산시킬 만큼 정도에 대한 하락세는 아니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종목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다 보니까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시장에 좀 재미가 없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예. 그 반면에 어제 또 이제 대선 후보 토론회가 첫 번째로 또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대선 토론을 끝까지 봤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네, 끝까지 봤는데 좀 이런 얘기까지 하기 좀 뭐하지만 여기서 성향을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재미가 없었다. 재미가 없었는데 시장 안에서는 이제 오늘 장에서는 이런 키워드로서 시장을 좀 많이 올라가겠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오늘 신재생에너지 종목들이 많이들 올라왔고 사실 좀 원전이 좀 가는 듯 했었으나마는 좀 못 갔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이미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번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이제 움직임이 둔화됐던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과감하게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는 앞으로 이런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은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루어졌던 첫 번째 토론의 주제가 경제였고 이 토론을 앞두고 신재생이나 원전 쪽 이미 움직임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었는데 일단 토론에서 나왔던 그런 언급 횟수 등등에 따라서 오늘장 움직임이 좀 나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자, 김태효 매니저님은 오늘장 평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주말 동안에 아무튼 간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당연히 투자 심리를 이제 위축을 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미국 정규장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요게 이제 아마도 단기적인 차익 실현의 좀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좀 판단을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한 달 정도의 주가 상승폭을 보면은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나스닥, 또는 S&P 500 이런 글로벌 증시들이 마찬가지로 저가 부근에서 이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 유예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복세가 같이 나타나면서 올라갔었는데 자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또 저가 부근에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단기적인 피로도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시장 자체는 약간은 조금 망설일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 매크로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은 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좀 크게 올리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또 최근 이 한국과 미국의 이런 통화협정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원화 강세에 대한 이야기 제2의 플라자 합의다 뭐다 해서 이런 이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는 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호재라고 한다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호재는 있었겠지만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바라봤었을 때는 뭔가 시장 자체가 우리가 어떤 뚜렷한 모멘텀을 좀 찾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의지할 수 있는 부분들 다른 나라는 없는데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이런 대선 후보들의 이런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지만 또 이번 주에 또 2차 토론회에서는 또 사회적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저출생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을 때 마지막 이 정책주들의 클라이막스를 한 번은 정도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으로부터 오늘장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는 하나씩 섹터를 알아보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섹터는 무엇인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오늘의 유망 섹터와 투자자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는 섹터 댓글 모음집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도 못하는 걸 도전하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어제 대선 후보의 토론회가 있었죠. 여기서 후보들 간의 에너지 정책이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에 대해서 전남 해남 솔라시도 부지에 이 풍력을 이용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안정적인 전력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에 풍력은 어울리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댓글도 보겠습니다. 풍력, 태양광, 수소 골라잡아. 정책주에는 이념이고 진영이고 없는겨라고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런 기대감을 남겨주셨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오늘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일부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벌써부터 신재생 에너지 대선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 수혜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의견 들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도 보겠습니다. 중국산 태양광 장비에서 백도어 발견, 미국 수출길은 열리겠네라는 댓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또 다른 목소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가는데 ESS가 안 따라가면 섭하겠죠? 내려왔을 때 미리 담아주세요 라는 ESS 관련 댓글인데요. 신재생 에너지는 좋긴 하지만 이 발전을 계속해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예를 들면 태양광은 해가 뜰 때,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가 이 대비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좋은 흐름 보여주는 가운데 ESS에 대한 기대감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금요일에는 사회문제 토론 예정, 분명히 저출산 얘기 나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대선 후보 토론회 또 열리는데요. 주제는 사회 분야입니다. 여기에서 저출생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섹터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남겨주신 듯한데요. 저출생이든 아니든 이 후보 토론을 앞두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섹터는 어떤 건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RA 폐기 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댓글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투자 전략도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 얘기를 나눌 첫 번째 섹터는 예상을 많이들 하셨겠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은 앞서 댓글에도 나왔지만 풍력, 태양광, 수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 우리 김태윤 매니저님, 어느 쪽을 조금 더 주력해서 우리가 봐야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신재생 에너지 쪽은 최근에 이제 정책주로서 좀 부각을 더 많이 맞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책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에 과연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을 볼까라고 본다면은 약간의 세론도 좀 어느 정도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요즘에 이제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이제 받쳐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약간 실적에 대한 받침이 없이 그냥 단순한 테마나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아마도 이제 세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유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만약에 세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아무튼 이 미국 내에서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당연히 최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받쳐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라도 좀 줄 거는 같습니다. 근데 약간의 좀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개인 수급들이 들어와 주면서 좀 이렇게 팔짝팔짝 뛰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조금은 우리가 이 언제든지 좀 차익을 좀 챙겨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민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반면에 이제 이 전력 쪽, 이 에너지 쪽 관련해서는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은 대선 이후로도 저는 바라봐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신재생에 대한 부분들하고 원전에 대한 부분들, 이 두 가지 에너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를 했었을 때는 아직까지 글로벌 트렌드적인 부분들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더 가중치가 더 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까지도 만약에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은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좀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신재생은 지금 제가 봤었을 때 약간 정치적으로도 약간 해석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 후보의 예를 들어서 이런 지지율, 여론조사 이런 발표에 따라서도 또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떤 업황도 중요하겠지만 대선 전까지는 결국에는 그 후보들 간의 어떤 정치적인
이런 발언들과 이슈에도 같이 주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후보의 또 언급에 따라서 지지율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주의하자라는 건데 이걸 조금만 틀어서 얘기해 보자면 그걸 활용해서 또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를 할 때 어떤 전략으로 좀 다가서야 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김태우 매니저님께서 이제 세론에 대해서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윈드타워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뭐 CS 윈드라든지 뭐 예. CS 베어링 이런 기업들은 또 실적은 좀 잘 받쳐주고 있는 모습은 했었습니다. 사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가 갑작스럽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거는 당연히 민주당 후보에 대한 이제 정책적으로서 이제 강력하게 또 어필하고 있는 모습도 있었겠지만은 지난 20년도 당시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전 바이든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내세우면서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을 내세우다 보니까는 예.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 과제로서 탈원전 정책을 또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때 당시에 뭔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 대한 시설을 확충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력에 대한 공급망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계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에서는 다시 뭐 그린 뉴딜 정책이 다시 나오는 것보다도 일단은 그냥 막연하게 신재생 에너지가 더 많이 효율성으로 더 써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 공약밖에 내세운 게 없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에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서 올라왔던 거지 만약에 그런 세부안이 또 발표가 돼서 어느 정책으로 나아가겠다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랬을 때는 뭐 세론보다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0년도 당시에서도 역시 뭐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은 뭐 CS 윈드라고 봤을 때 차트 잠깐만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20년도에서 21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10,000원도 안 됐던 한 7,000원에서 8,000원 했던 주가가 1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의 한 10배거라고 하죠. 거기까지 올라가는 기업이 왔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도 자리에서도 이제 막 이제 5만 원권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 번 더 6에서 7만 원 정도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면은 충분히 수익권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떤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뭐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런 공약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강력하게 또 한번 시장에서 반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세론보다는 조금 더 기대감으로서 한 번 더 주가를 한 번 더 올려놓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으니까는 지금 자리에서 뭐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한번 담아봐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뭐 재생에너지보다도 원전은 당연히 지금보다도 원전은 세론이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체코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이미 반영을 했지만은 그 외적으로서 벨기에라든지 스웨덴, 이제 유럽 국가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 쪽에 대한 비중이 좀 더 커지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실 때 투자에 유의하자 그리고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이라는 표현들이 있었던 거를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선 토론 이후에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다. 2차 토론, 3차 토론을 조금 내다보고 미리 투자하는 것도 유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일단 2차 토론은 금요일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사회 분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럼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결국에 이제 단골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저출생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뭐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임플란트와 같은 이런 노인복지 관련된 이슈도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저출생 그리고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애초에 이 조기 대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미 좀 많이 그쵸, 예. 올라가서 좀 고가 부근에서 좀 물리신 분들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무거울 수 있다라는 약간의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매물소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약간 조금 더 신선도 측면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이 노인복지 관련된 또 이런 임플란트 관련된 이런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대하겠다. 예.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만 65세부터 이제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고 또 치아 기수도 현재 2개 정도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뭐 연령대를 조금 더 앞당기고 치아 기수도 앞으로 좀 늘리겠다라고 하면은 또 그런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제가 공개 방송에서 지난 주말에 좀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 어떤 종목이었냐면 메타바이오메드라는 기업인데 예. 그 기업은 물론 이 생분해성 봉합사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상당히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또 치과용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사용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외에도 최근에 좀 시장에서 핫했던
한국 PI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쪽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물론 뭐 저출생 관련된 종목들도 고가 부근에서 많이 빠졌다면은 우선은 한 번 정도는 이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도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헷갈리는데 그러면은 금요일 토론 바라보고 네. 사회 분야 이슈들 얽힌 종목들 투자 신규로 해도 된다 안 된다. 주가 움직인 거 없으면 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사회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김은태 매니저님 의견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분야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특정 정당을 떠나서 일단 양 후보들, 대부분의 후보들이 가장 우리 사회적 이슈가 문제가 되고 있던 게 저출생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청년 일자리 관련된 이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목적성 땅에서 이미 지난 주말간에서 나왔던 이슈로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주 금요일에서도 만약 그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 다음 주만 봐더라도 뭐 저출생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자리 창출 거기에 플러스 뭐 노인복지까지 얘기했는데 노인복지에 플러스 한 번 더 본다라면은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도 분명히 한번 시장에서 반응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3차 토론도 있고 정치 분야 있거든요. 네. 그럼 또 뭐 세종 얘기도 나오고 할 텐데 그렇죠. 이런 것도 미리 좀 바라봐도 돼요. 그러면 개헌 관련된 종목을 봐야겠죠. 개헌 쪽으로. 네. 아마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제 언제 또 들어가는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개헌 관련된 문제들은 또 이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관련된 기업들이 아마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미 대선에 대한 시작은 거의 20일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이미 예. 한 번은 수급이 한번 올라왔을 때 한번 튀었다가 다시 한번 새로 나올 장이 크기 때문에 단발성으로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치 관련, 정책 관련해서 좀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좀 유의하셔야겠고요. 나는 이런 단기 트레이딩 자신이 있다, 좀 시장 흐름을 잘 빠르게 대응하는 편이다 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투자 전략 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만나봤고요. 두 번째로 준비된 섹터 무엇인지 바로 만나보시죠.